안녕하세요. 오늘은 테슬라 투자를 하는 우리들에게 이제 영광의 순간에 이제 그 시작점에 그 일보 직전에 와 있는 이유를 좀 말씀을 드려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좀 빠뜨린 내용이 있으면 내일 인트로 때 조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왜냐하면 테슬라 주가가 뭐 지금이 최저점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겠지만은 조금만 멀리 보면 정말 8개월 후 아니면은 조금 더 길게 보면 1년 후의 호흡을 가져가기만 한다면은 오를 가능성이 너무나 높은 그런 신호들이 너무나 지금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테슬라 자체의 펀더멘탈, 그 다음에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앞으로 우리에게 나오게 될 여러 가지 이제 좋은 호재거리들, 그런 것들 뿐만이 아니고 이제 매크로적인 환경조차도 점점점 테슬라 친화적으로 바뀌어 간다. 그러니까 지금 여전히 주가가 말도 안 되게 지금 등락이 있죠. 변동성이 엄청나고 지수 자체도 무슨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변동폭이 너무나 큰 상황인데 시간이 지날수록 진정세를 지금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진정세로 좀 돌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울러 너무나 좋은 지금 타이밍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이제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근데 이것이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현재까지 테슬라 투자를 5년 동안 하고 있는 이 와중에 최대 위기가 온 것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되게 아이러니하긴 한데 그 이유에 대한,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들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매크로 환경인데요. 지금 이제 시진핑 국가 주석이 다시 이제 관세를 높였죠. 근데 오늘 지금 프리마켓에 보니까 이전 같으면 또 한 4%, 5% 하락을 나스닥 지수가 하고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데 프리마켓에서 지금 뭐 크게 반응이 없어. 오히려 지수가 좀 올라가는 것 같아요. 자, 지금 상황에서는 더 이상 관세의 어떤 그 리스크, 관세의 공포가 이제는 거의 이제 사라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물론 90일의 유예기간이고 뭐 관세가 10%만 줄게. 근데 이 역시도 관세가 부과가 되는 것이어서 이것이 트럼프가 보통 하고 있는 협상의 기술이죠. 비즈니스 세계, 저는 글로벌 사업을 꽤 오랫동안 했었었고 정말 엄청나게 많은 비즈니스 전문가들, 글로벌 사업가들을 많이 만나봤는데 트럼프가 하고 있는 협상의 기술은 매우 매우 보편화되어 있는 가장 정석에 가까운 협상의 기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술을 쓰고 있고 지금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되게 사람들이 이제 안도를 하고 있고 국가들에서도 각 국가의 정상들도 그 부분에 서 안도를 하고 있는 그런 느낌. 이것이 트럼프가 가지고 있는 협상의 기술인데 그것이 먹혀 들어가고 있는데 어찌됐건 지금 매크로 환경적으로는 그러한 관세 이슈가 이제는 거의 좀 사라졌다고 하면 좀 과장된 표현이겠지만은 이제 관세라는 이슈로 인해 가지고 시장의 변동성이 우리가 2주, 3주 전에 느꼈던 경험을 했었던 그런 변동성은 이제는 나오기는 힘들다.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현재 매크로 환경에서의 가장 이제 테슬라 투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요소잖아요. 그 부분의 리스크가 이제 거의 사라져 가고 있고 공포와 탐욕 지수도 지금 제가 4까지 봤었는데 지금 조금 올라가는지 모르겠어요. 그 공포와 탐욕 지수도 이제 더 이상 내려가긴 힘들다. 내려가봤자 뭐 설마 마이너스 10 되겠습니까? 그 공포와 탐욕 지수 역시도 이제 조금은 정상으로 돌아가는 움직임을 보인다. 그 자체도 지수와 테슬라 주가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고요. 빅스 역시도 마찬가지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물론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있긴 있지만은, 뭐 스태그플레이션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고, 지금 경기 침체가 이미 들어갔다고 이야기하는 전문가들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단정적으로 너무 섣부르게 믿고, 거기에 좀 포커스를 두고 투자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금리 인하라는 요소가 조금 너무나 과도하게 금리 인하가 뭐 0.5bp라든지 그런 금리 인하가 너무나 급속도로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좀 문제가 될 수는 있겠지만은 현재 기준에서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를 되게 환호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금리가 인상될 확률보다는 금리가 인하될 확률이 훨씬 높죠.
그리고 올해 뭐 1회밖에 금리 인하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었던 예상이 지금 5회까지 갔다가 지금 또 다시 3회까지 내려온 것 같긴 한데, 금리 인하의 횟수도 조금 줄어들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 횟수가 1회보다는 2회, 3회 안정감 있게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될 수 있다. 이것은 자동차 산업에서 가장 큰 호재 중에 하나죠. 매크로 환경에서. 보통 자동차를 리스로 렌트를 하거나 해서 판매를 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금리가 인하가 되면 될수록 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자연 발생적으로 높아지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매크로 환경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매우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트럼프가 이제 2026년 11월 3일로 알고 있어요. 중간 선거가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1년 6개월 정도의 시간이 남아있기는 하죠. 그런데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중간 선거를 고려를 해서 경제 정책이라든지 이제 트럼프 2기 시대를 준비를 하면서 앞으로 나갈 것 같은데요. 트럼프가 절대로 지금 공화당의 상하원을 모두 가지고 있죠. 다수당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니시어티브를 계속 가지고 가려고 할 것이 100%죠. 지금 하원이나 상원 중에 한 곳이라도 다수당의 지위에서 뺏기게 되면은 향후에 남아있는 트럼프의 임기 내내 계속 발목이 잡힐 것이기 때문에 중간 선거를 어떻게든지 지금과 같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을 하려고 할 겁니다. 근데 그 준비를 과연 선거가 있기 6개월 전부터 할까요? 저는 지금부터 그 준비를 차근차근 해 나갈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증시를 어떻게 만들까요? 증시를 계속 불안에 떨면서 미국의 투자자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 투자자들의 어떤 그 주머니 사정을 계속 안 좋게 만드는, 왜냐하면 상당수의 미국인들이 투자를 하고 있는데, 주식 투자를 하고 있죠. 그런 주머니 사정을 안 좋게 만드는 상황으로 트럼프가 과연 미국 경제를 만들 것이냐. 저는 그 확률이 너무너무 낮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매크로 환경적인 부분에서는 뭐 완전히 바닥을 찍고 이제 내일부터는 본격적으로 그 상승 흐름을 이어나갈 것이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은,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던 8개월에서 1년 정도의 호흡으로 바라본다고 한다면은 그 어떤 때보다도 지금 마음 편하게 테슬라 투자를 뭐 분할 매수를 한다든지 뭐 관망을 해도 좋고요. 앞으로는 우리의 수익률이 계속 늘어날 일이 좀 자명하다고 하면 너무나 과장되겠죠. 물론 이제 미래는 알 수는 없겠지만은, 근데 2024년도 4월의 느낌도 너무나 많이 지금 나고 있고요. 그때 제가 전체적으로, 이건 제 감각에 의존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그 당시에 있었던 매크로 환경들, 그다음에 테슬라가 나아가야 한 어떤 그런 계획들, 그것이 차질 없이 진행이 된다면은 테슬라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갈 것이다. 그런 희망에,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어떤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는 상태에서의 주식의 상승 흐름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게 2024년 4월이었죠. 근데 그때와 지금이 너무나 유사한 상황이다. 매크로적으로 이미 어느 정도 저점에 와 있고, 테슬라 주가도 50%, 60% 가깝게 하락을 하는 그 연례 행사도 이제 어느덧 이제 끝나가는 그런 시점. 그리고 저점을 차트 분석적으로도 어느 정도 잡아나갔다. 그래서 250달러의 지금 주가에서 다시 20%, 30%가 떨어져서 200달러에서 200달러가 깨지느냐 안 깨지느냐로까지 가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느냐. 물론 이제 2025년 1분기 실적 발표가 4월 22일 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약 8거래 정도 남아있는 상황에서 지금 실적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주가가 지금보다는 빠지고 난 뒤에 실적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 이것이 200달러를 무너뜨리고 난 뒤에 실적을 맞이한다고 보기는 조금은 어려울 것 같고, 만약에 많이 빠진다 그러면은 우리가 2024년 3분기 실적을 이제 목전에 두고 테슬라 주가가 움직여서 213달러, 그래서 210달러 뭐 초반이나 220달러 선에서는 아무리 많이 무너져도 거기서 시작을 하지 않을까. 실적을 보고 그때부터 반응을 하지 않을까. 그때까지 주가가 오지 않고 그 위에서 계속 지금의 250달러, 뭐 240, 260달러에서 실적을 기다릴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 이미 너무나 이제 네거티브한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었던 매크로 환경에 테슬라가 뭐 1, 2월 달에 그다음에 테러도 당하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되어가는 그런 상황에서 다시 고꾸라지기에는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투자 경험에서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조금은 길게 말씀드렸지만 이게 매크로적인 환경에서의 좀 상황이었다고 보면요. 자, 테슬라 주가가 테슬라의 자체 펀더멘털을 가지고 올라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증거들도 있죠. 그래서 2025년 1분기 실적 때 모델2 저가형 전기차에 대한 이미지만 나온다 하더라도 저는 주가가 방어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 로보택시, 사이버캡에 대해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된 내용들이 나온다고 한다면은 이 역시도, 왜냐하면 최근에 2024년도 1, 2, 3, 4분기 실적을 보면 3승 1패였거든요. 그래서 매우 우리가 신뢰할 만한 어떤 패턴이 있는 것이, 실적 발표 전에 우려가 있었을 때 조금 빠졌다가 실적 발표가 있는 그 당일날에는 테슬라 일론 머스크 항상 치트키를 쓰면서 테슬라의 주가를 방어를 하고 오히려 크게 점프를 시켰던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내일이나 모레 또 자세하게 한번 좀 업그레이드를 해서 업데이트를 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지금 상황에서 250달러, 여기서 전후로 빠진다 하더라도 너무나 안정감 있게 이제는 올라갈 일만을 조금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일시적인 조정은 있다 하더라도 말이죠. 자, 이것이 제가 보는 관점에서의 이제 실적 시즌을 앞두고 나올 수 있는 흐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테슬라가 과거에 있었던 패턴을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린다면은, 지금 갭이 존재를 항상 하죠. 상승갭이든 하락갭이든. 근데 상승갭도 다시 다 이제 그 낮아지면서 주가가 떨어지면서 갭을 다 메꿨고, 하락했었던 갭도 어느 정도 상승을 하면서 메꿔가지고 지금 갭이 존재를 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목표 주가 상향과 하향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었죠. 그것도 이제는 어느 정도 일단락이 돼서 이제 목표 주가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도 주가가 크게 이제 반응을 하지 않는 그런 패턴들이 있고, 그리고 늘 말씀드리는 찰나의 순간에 테슬라 주가는 급락을 했다가 또 이제 급등을 하는 그런 패턴을 보이는데, 지금 찰나의 순간에 예고도 없이 폭락을 했죠, 테슬라 주가가. 자, 그런데 여기서 추가 폭락을 한다기보다는 이제 어느 정도 좀 바닥을 다지고 있다고 본다면은, 이제는 찰나의 순간에 예고도 없이 폭등을 하는 그 일이 어느 시점인지는 모르겠지만 시간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거기에 열매를 또 안정감 있게 얻어먹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었던 그 좋은 패턴들, 우리가 이제 충분히 투자에 참고해야 되는 패턴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도 하나가 있네요. 일론 머스크가 4월 8일 날 돈 패닉을 다시 한번 외쳤더라고요. 제가 돈 패닉을 세 번째 경험을 하고 있는데, 일론이 돈 패닉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을 때 그 시점 대비해서 테슬라 주가는 2배 이상 항상 올라갔습니다. 물론 2024년도에도 그때도 4월 달로 기억을 하는데 일론 머스크가 돈 패닉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일론이 그때 이야기를 제 기억에는 100달러 후반이었던 것 같아요. 180달러, 190달러 때 돈 패닉.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 메시지를 던지고 난 뒤에 138달러까지 떨어지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2024년 12월 말에 488달러까지 갔었거든요. 그 이전에 돈 패닉이라고 했을 때도 비슷한 케이스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일론이 다시 돈 패닉을 외쳤죠. 일론이 저와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보다 몇 수 위의 정보들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가 아무렇게나 그냥 그날 당일 컨디션이 너무나 좋아가지고 자기가 돈 패닉이라는 단어를 던진 것은 아니겠죠. 그래서 제 기억에 그때 돈 패닉이라는 단어를 던지면은 그것이 주가의 상승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해가지고 이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도 들렸었어요. 왜냐, 한 회사의 CEO가 주가가 올라갈 것이라는 신호를 그렇게 우회적으로 표현을 했지만은 실질적으로 그것이 직접적으로 표현한 것이라는 그런 조금 논란이 있기도 할 정도로 돈 패닉이라고 하는 단어가 주는 신호는 매우 막강합니다. 우리에게 당연히 매우 긍정적인 신호인 것이죠. 거기다가 지금 트럼프가 그때 12% 나스닥 지수가 올라갈 때 이제는 매수해야 될 타이밍이라고, 정말 대단한 나라죠. 한 나라의 대통령이 미국 주식 시장이 매수하기 좋은 타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마치 애널리스트와 같은 그런 멘트를 날렸다. 근데 최고 국가 권력자가 그 멘트를 또 아무 정보 없이, 아무런 어떤 그가 받은 시그널이나 신호가 없이 그 얘기를 막 던졌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도 테슬라 주가는 상승 흐름을 이제부터는
보여줄 가능성이 저는 매우 매우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 가지 매크로 환경적인 측면에 있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신호들, 그리고 테슬라의 어떤 실적 전 있었던, 그 실적 당일에 있었던 흐름들도 잠깐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테슬라 현재 자체로 가지고 있는 이제 펀더멘탈들, 그리고 이제 과거에 있어 왔었던 상승의 신호를 보여줬던 여러 가지 패턴들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드렸는데요. 그러면 제가 왜 지금 이렇게 좋은 상황에서 왜 테슬라 투자 5년 동안 하면서 가장 큰 인생의 위기라고 생각하느냐? 저는 이 시장 상황, 여러 가지 매크로, 테슬라의 펀더멘탈, 이 모든 부분이 지금 너무나 2024년 4월과 유사한 느낌이 드니까 살면서 테슬라 투자하면 처음으로 주담대를 한번 해볼까? TSLA를 한번 투자를 해볼까라는 그 유혹이 지금 듭니다. 이게 2024년 4월과 너무너무 비슷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유혹이 생긴다. 근데 이 유혹을 뿌리쳐야 되는데, 제가 무슨 신은 아니지만은 이게 제 기준에는 꽤 명확하게 테슬라 주가가 8개월, 1년 후에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것이라는 걸 이제 좀 보인다고 해야 될까요? 물론 제가 틀릴 수는 있겠지만, 하지만 매우 높은 확률로 테슬라 주가는 중간에 부침이 있고 지금보다 더 하락을 하는 그런 패턴이 보여진다 하더라도 8개월, 1개월만 지나면은 그렇게 레버리지 투자라든지, 그리고 주담대 투자를 했었을 때 수익을 낼 수 있고 성공적인 투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너무나 좋게 보기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부작용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을 절대 못하게 아마 와이프가 막을 것 같긴 한데요. 그만큼 저는 현재 이 상황을 좋게 보고 있고, 그래서 2020년 4월 달에 제가 두 팔 벌려가지고 그때 미친놈 소리를 들었죠. 킹왕짱 너무나 행복한 지금 이 순간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영상을 올려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지금 제 기분이 그때처럼 두 팔을 벌려서 환호를 할 만큼 기분이 좋은 상태다. 지금 앞으로 우리는 테슬라 주가가 계속 안정감 있게 때로는 폭등을 하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될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 2024년 4월 달보다 지금 상황이 훨씬 더 긍정적인 이유는 그때보다 지금이 테슬라의 미래 사업이 EPS에 잡히고 테슬라의 미래 사업이 현실화되는 그 가능성이 1년 전보다 훨씬 높아졌다는 부분도 2024년 4월보다 지금이 더 확신을 가지게 되는, 더 자신감을 제가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오늘 영상 여러분들 투자에 좋은 참고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